has it been? 3 years and 6 whole months since I saw your face that night. It took 5 seconds to fall in love and 2 more to make you mine. Now it's 4 in the morning, sun setting. 7 minutes with you and it's heaven. Ain't an hour that rolls by. I love you 24/7, 365.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호텔 조식을 먹기 위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고로케와 돈까츠, 소시지, 스크램블 에그까지 있어 만족스러운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제가 묵고 있는 체크인 마츠야마 호텔입니다. 오늘은 마츠야마 근교 여행을 떠나는 날입니다. 마츠야마에서 함께 둘러보기 좋은 곳을 찾아보니 우치코와 오즈 그리고 시모나다가 있더라고요. 먼저 JR 마츠야마역으로 가서 산책 패스를 구매한 뒤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치코와 오즈 그리고 시모나다를 여행할 때는 산책 패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지정석은 이용할 수 없지만 이 세 지역을 하루 동안 열차로 무제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치코를 가기 위해서는 우와지마행 특급 열차를 타면 되고 자유석이라 편한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토요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맑은 우치코의 아침입니다. 우치코는 에도 시대의 전통 가옥이 잘 보존된 역사 마을입니다. 과거 목납과 제지 산업으로 번성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옛 상가 거리와 전통 건물들이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치코의 주요 관광지는 역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조용한 마을 풍경을 즐기며 걸어가 보겠습니다. 1916년에 문을 연 우치코자는 우치코를 대표하는 역사적 건축물이지만 현재 보수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8년까지 휴관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치코 역사민속자료관은 한국인 여행자 쿠폰을 사용해 입장했습니다. 이곳은 다이쇼 10년 무렵의 상업과 생활 모습을 당시의 도구와 인형을 활용해 알기 쉽게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가족이 아침 식사하는 모습을 시작으로 설거지를 하는 가정부 그리고 창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4개의 테마로 이루어진 우치코의 역사 전시실인데 실물 자료를 중심으로 모형, 영상, 일러스트 등을 이용해 시각적인 전시가 가능한 곳입니다. 아무래도 그 시대의 생활을 보여주는 공간이라 그런지 장롱이랑 이불, 다다미 방이 있는 거실도 함께 보입니다. 그대로 옛날 집안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우치코 사람들의 일상이 이렇게 이어져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이 층은 생각보다 꽤 넓습니다. 다다미 방과 병풍이 놓여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이곳은 상품 재고를 보관하는 창고이자 견습생들의 침실로 사용되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인 여행자 전용 쿠폰을 제시하면 우치코 역사민속자료관, 우치코자, 가미야가 주택이 포함된 공통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시설을 방문할 때 직원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날씨도 좋고 사람도 많지 않아 여유롭게 둘러보기 좋네요. 이런 한적한 소도시의 분위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후쿠오카 근교의 히타를 여행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용한 마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곳은 에도 시대부터 6대째 일본 전통 초를 만들고 있는 곳입니다. 하제나무 열매에서 얻은 천연 왁스를 사용해 지금도 하나하나 손으로 제작하고 있다고 하네요. 유리창 너머로 장인의 작업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전통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저도 기념으로 2개 구매했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곳은 우치코 전통거리 보존지구입니다. 옛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걷는 내내 눈길이 머무르게 되네요. 빵집과 과일 가게, 수공예품 가게들도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한적한 분위기 덕분에 여유롭게 걸으며 둘러보기 좋습니다. 개도 건수 하나 없는지 편하게 있네요. 가미야가 저택은 우치코에서 목납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상인의 저택이며 당시 부유한 상인의 생활 모습과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 가족들이 생활하던 공간인 안채를 들어와 보니 넓은 다다미 방이 보이고 차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채 2층에서는 고급 소나무로 만든 기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객실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공사가 중단되어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이곳에서는 당시 실제로 사용하던 도구와 재현 모형이 전시되어 있어서 목납의 생산 과정과 당시 제조업자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택 내부에는 당시 생활용수로 사용했던 우물도 남아 있습니다. 우물 위에는 물을 보호하기 위한 지붕이 설치되어 있네요. 이곳은 예전에 곡간으로 사용되던 공간인데 지금은 작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내 책자도 하나 챙기고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우치코역에서 관광지 중 가장 먼 곳인 고쇼지까지는 약 1.7km인데 중간중간 여러 명소를 둘러보며 이동하다 보니 생각보다 멀게 느껴지지는 않네요. 자전거를 대여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언덕이 있는 구간이 있어서 오히려 걷는 쪽이 더 편합니다. 고쇼지는 1688년에 세워진 오랜 역사의 사찰입니다. 정토진종 계열의 사찰로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의 신앙과 함께해왔다고 하네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 우치코 시내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조용한 경내를 천천히 둘러보며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내부에도 들어가 볼 수 있는데요. 불상과 여러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쇼지에서 잠시 내려오면 조금 특별한 불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누워있는 모습의 와불인데요. 와불은 부처가 세상을 떠나 열반에 드는 순간을 표현한 불상으로 평화와 안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내려오다가 초지하에서 잠시 손도 씻어봅니다. 이제 배가 고프네요. 우치코에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사장님의 자녀분인 것 같은데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네요. 샤르무는 지역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베이커리입니다. 한 팀씩 입장할 수 있으며 자리가 있으면 안에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즈로 이동해야 해서 테이크아웃으로 구매했습니다. 이제 우치코 여행을 마치고 오즈로 가기 위해 우치코 역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미트미트 미트,
두툼한 베이컨 머핀, 새우와 제철 채소 그라탱 도크 이렇게 3개의 빵을 구매했는데 빵이 조금 식긴 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이제 특급 열차를 타고 오즈가 있는 이오오즈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오오즈는 에히메현의 한적한 소도시로 오즈성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역시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라 마음에 드네요. 자전거를 대여하기 위해 이오오즈역 왼쪽에 위치한 이오오즈역 관광 안내소에 방문했습니다. 자전거 3시간 대여하는데 1,000엔이네요. 저는 시티 자전거를 대여했는데 가능하다면 전기 자전거를 대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어가 없는 모델이라 언덕을 오를 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직원이 오즈성과 가류산장, 반센소의 위치와 자전거 보관소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番線層もあります。ここが街並みですね。はい。わかりましたか？ 다카마스 여행 때 자전거를 타본 이후로 이번이 2번째네요. 평지에서는 시원하게 달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빵 3개로 점심을 때운 터라 뭔가 든든한 게 먹고 싶어져서 오지의 라멘 맛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뚝배기처럼 끓는 상태로 나오는 나베야키 라멘을 주문했습니다. 비주얼만 보면 국물이 맑아 보여 조금 심심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깊고 진한 맛이 느껴지네요. 더불어 고기, 계란, 파도 들어있습니다. 일본 라멘은 호불호가 있어서 여행 중에도 자주 먹는 편은 아닌데 이곳 라멘은 제 입맛에도 잘 맞았습니다. 약간 안성탕면의 고급 버전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류산장은 1907년에 완공된 일본 전통 별장이며 히지카와 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오즈의 대표 명소 중 하나입니다. 입구를 지나면 가장 먼저 넓은 거실 형태의 공간이 나옵니다. 주변으로는 여러 개의 객실이 연결되어 있어 용도에 따라 나뉘어 사용되던 구조라고 합니다. 마루에서는 정원이 보이며 휴식과 감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던 곳이었는데 관광객들도 앉아 사진을 찍네요. 안쪽으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꾸준한 관리 덕분인지 정원이 참 예쁘게 잘 유지되고 있네요. 지금 보이는 곳은 후로안입니다. 가류산장 안쪽에 있는 작은 다실 공간으로 정원을 가장 아름답게 내려다볼 수 있게 만든 장소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류산장의 메인 공간인 가류인을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반센소인데 반센소는 가류산장에서 약 350m 거리에 있어 자전거로 금방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올라오다 보면 언덕 중간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반센소는 마스이 형제가 필리핀 무역으로 성공한 뒤 고향 오지에 지은 별장입니다. 1926년에 완성된 고급 자택으로 가류산과 히지카와 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내부는 서양식과 일본식 요소가 섞여 있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당시 생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다미 응접 공간이 이어져 있습니다. 2층에는 테라스와 의자가 마련되어 있어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류산과 주변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입구에서 오른쪽 길로 들어오면 반센소 외관이 보이고 뒤에는 잠시 쉴 수 있는 정자도 보입니다. 계단을 살짝 올라가 보니
돌 옆에 작은 사당 같은 공간이 있는데 조용히 참배를 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이제 오즈의 마지막 목적지 오즈성으로 향해 봅니다. 거리로는 1.3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자전거를 타니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외관만 보고 갈까 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한 번은 봐야겠다 싶어서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오즈성은 에히메현 오지시에 있는 대표적인 목조 복원성입니다. 작지만 아담한 규모와 전망 좋은 위치로 유명하며 에도 시대의 성을 기반으로 복원되어 일본 전통 성곽 구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계속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내부 전시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 목조 구조 특유의 계단과 공간을 직접 걸어보는 느낌이 인상적이네요. 가장 2층까지 올라왔지만 전망을 편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은 외관만 둘러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시모나다로 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 부리나케 2호 지역으로 가야겠습니다. 다음에 오즈에 다시 온다면 오하나한 거리와 포코펜 골목도 꼭 들러보고 싶네요. 가류산장, 반센소, 오즈성까지 주요 코스만 돌다 보니 거리를 충분히 느끼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드디어 시모나다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네요. 벤치의 양옆 풍경이 정말 예쁘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열차마저도 이곳에서는 하나의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 시모나다역을 잠깐 둘러봅니다. 상주 직원이 없는 무인역이라 그런지 역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편이네요. 식당이나 즐길 거리는 따로 없고 유일하게 이동식 카페 정도만 있습니다. 벤치에서 기념사진을 많이 찍는 모습이 보입니다. 역에 계신 할머니가 통제를 하시는데 부탁드리면 사진을 정말 잘 찍어주십니다. 어디서 오는 열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에 한 대씩 들어와 잠깐 멈췄다가 사진을 찍고 다시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걸 보니 이벤트 열차 같은 느낌도 드네요. 일반 열차는 배차 간격이 긴 편이라 일몰 시간대에 맞춰 이벤트 열차를 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마스야마로 가는 열차가 옵니다. 이거 놓치면 진짜 길바닥에서 자야 됩니다. 숙소에 잠깐 들렸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와야겠습니다. 일본 여행하면 야키토리를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마스야마의 마지막 밤은 야키토리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홋카이도 근처의 토리지로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다치석에 자리가 딱 있네요. 역시나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야키토리의 비주얼입니다. 야키토리도 맛있었고 얼음처럼 차가운 생맥주가 나오니 하루의 피곤함이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기차로는 2일차에 방문했던 이자카야를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가라아게와 2일차에 맛있게 먹었던 민치카츠를 주문했습니다. 아니 젓가락 하나만 주세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또 이 정이 쉽잖아요. 아, 달렸어요. 이거 드세요. 지금 먹었어요. 지금. 가져가세요. 하나만 먹을게요. 위에 가져가세요. 저 아니. 도쿄는 안 가보시고요? 왜 도쿄를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대도시도 좋지만 소도시의 여유로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끼며 이렇게 마쓰야마의 마지막 밤이 저물어 갑니다. 마쓰야마 여행의 마지막 날이라 체크아웃을 합니다. 마쓰야마에서 택시를 한 번쯤은 타봐야겠죠? 저는 일본 여행을 할 때 출국하는 날이면 보통 신사나 사찰을 찾습니다. 이번 여행 동안에 즐거웠던 순간들을 천천히 떠올리며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죠. 에히메현 호국신사는 마쓰야마 여행 동선에서 살짝 벗어나 있어 마지막 날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 바퀴 둘러보는데 30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홋카이도로 다시 돌아가 점심을 먹어야겠습니다. 걷다 보니 여유로움이 느껴져 좋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시원섭섭하네요. 홋카이도 상점가에 오픈 마켓이 열린 것 같아 둘러봤습니다. 출국 시각이 저녁 먹기 전이라서 공항에서 먹을 유부초밥과 김밥을 구매했는데 나중에 공항에서 먹어보니 제 입맛하고는 맞지 않네요. 마쓰야마 여행의 마지막 식사 메뉴는 바로 나폴리탄입니다. 제가 나폴리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곳은 나폴리탄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은 아니고 키사텐이라 불리는 일본식 레트로 감성의 찻집입니다. 커피와 간단한 식사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서브 메뉴로 나폴리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맡겨놓은 짐을 찾아 공항버스 탑승하는 곳으로 가야겠습니다. 공항버스는 이치반추 도착했던 정류장 맞은편에서 출발하는데 이미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네요. 시간에 맞춰 공항버스가 도착하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만석일 경우에는 다음 버스가 오기 때문에 천천히 탑승해도 됩니다. 국제선으로 이동해 체크인을 진행합니다. 국내선 쪽으로 이동하니 면세점과 흡연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남아 잠깐 둘러봅니다. 여유롭고 편안했던 마쓰야마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